우리가 지금 이 계정 과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 자, 이거 가지고 분개하는 거를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공부한 계정 과목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분개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안 되는구나. 이름을 붙인 게 있어요. 4번의 우선 상계라고. 자, 4번의 우선 상계라는 걸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증자를 가지고 보면, 자, 우리 회사가 지금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데 액면가가 한 주당 1,000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회사가 자, 첫 번째 1차 증자를 해요. 첫 번째 증자요. 1,000주를 하는데 한 주당 발행가가 주당 1,200원이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얘는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쓰라 그랬으니까 주식수 1,000주, 액면가 1,000원, 그러면 100만원의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차변의 돈은 내가 발행한 금액을 받겠죠. 그래서 차변의 돈을 받는데, 자, 얘는 120만원이다 이렇게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차이나는 이 20만원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라고 이렇게 쓰고 20만원을 분개를 해줄 거예요. 다음 우리가 2차 증자를 해요. 똑같이 1,000주를 발행하는데 발행가가 900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얼마에 발행했던 간에 상관없이 주식 발행했으면 대변의 자본금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리고 차변에 우리가 돈을 받는데 우리는 주당 900원에 발행했으니까 90만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10만원을 우리는 바로 앞 시간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다라고 한다라고 했죠. 자, 이건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조금 볼게요. 자, 우리는 장부에 매번 증자시킬 때마다 거래를 분리시켜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장부든 재무제표든 우리는 증자한 돈은 자본금 100만원, 자본금 100만원, 총 200만원에 우리는 자본금을 증가시켰죠. 그럼 200만원의 자본금이 증가됐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돈은 120만원, 90만원이니까 210만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200만원의 자본금 증가시키면서 210만원 받았으면 10만원 이익 봤다라고 주식 발행 초과금 남아 있으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장부했으면 20만원 이익 보고 10만원 손해 봤어요라고 외부 용자한테 표현하게 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익이다 손해다,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둘 중 하나만 있는 거예요.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고 우리는 주식을 발행하는데, 자, 100만원 액면가를 발행하고 차변에 우리는 발행가가 90만원이면, 자, 10만원 손해본 걸 알겠죠? 그럼 10만원 손해봤으면 내 장부에 혹시 과거에 이익 본 잔액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봤더니 주식 발행 초과금이 20만 원이 장부에 남아 있겠죠. 그럼 나는 과거에 20만 원 이익 본 것 중에 이번에 손해 봤기 때문에 전에 이익 본 10만 원을 끌어서 지우는 거예요. 그럼 내 장부에 10만 원 이익 봤다만 남을 거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라고 해서 10만 원이 여기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 봤지만 차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들어온 이유는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럼 내 장부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만 원만 남게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준호 씨 오케이? 시라 씨도 오케이? 아니 너무 두 사람 심각하게 보고 있어서. 자, 그럼 지금 이렇게 되면 자본금 200만 원 들이면서 총 210만 원 받는 거잖아. 120, 90. 그래서 장부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만 원 남아 있으면 정확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또 3차 증자를 한다라고 보면 천주를 하는데 자, 우리가 발행을 한 주당 700원 했다고 볼게요. 700원. 자, 그럼 뭐 얼마에 발행했던 간에 일단 주식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금액은 무조건 액면가. 그리고 차변에 돈을 받는데 70만 원 밖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30만 원 손해를 봤는데 손해 보게 되면 이익 본 게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익 본 게 있는지 봤더니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10만 원 남아 있겠죠. 아직. 그러면 이익 봤던 10만 원을 먼저 우선적으로 상기하는 거예요. 10만 원을 먼저 상기하고 이제 나머지 20만 원은 나는 그냥 손해 본 거죠. 그럼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다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면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본금은 이제 3번 100만 원씩 3번 했으니까 300만 원의 자본금이 증가를 했죠. 대변에. 자, 그리고 차변에 내가 돈 받는 게 현금으로 120만 원, 또 90만 원, 그리고 70만 원, 총 280만 원을 받았죠. 그럼 300만 원 발행하면서 280만 원 발행 받았으니까 내 장부에는 주식 할인 발행 자금 20만 원만 남는 거예요. 이 10만 원은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 있던 얘 지운 거였잖아. 그럼 내 장부에 주식 할인 발행 자금 20만 원 있으니까 외부 융자는 내가 얼마 받았는지 안 봐도 액면가 이만큼 늘리면서 얼마 받았겠네, 얼마 손해봤네라는 게 바로 딱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면 우리는 항상 유중의 미를 거둬야 되니까 한 주당 1,500원에 발행했다 봅시다. 그럼 얼마에 발행했던 간에 우리는 주식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리고 차변에 우리가 돈 받는 건 15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50만 원 이익이라는 거 알겠죠? 증자하면서. 그럼 50만 원 이익이면 내 장부에 과거에 손해 봤을 때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지금 잔액이 20만 원 있네요. 그럼 20만 원이 있으면 우리는 얘부터 먼저 끌어쓰고, 그럼 차변에 대변에 주식 할인 발행 자금 20만 원을 먼저 끌어쓰고, 그리고 30만 원은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라고 써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자본의 우선 상계 중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지금 앞에 증자 가지고 했는데, 자, 두 번째 이제 감자를 가지고 보면, 감자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럼 우리 회사가 1차 감자를 해요. 자, 우리는 항상 저는 그냥 얘를 액면가가 한 주당 1,000원짜리인데, 자, 1,000원짜리 주식 감자 1,000주를 하고, 그런데 이 감자할 때에 사온 주식의 시가가 주당 800원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감자를 한다, 소각을 한다 이런 말이 있으면 무조건 우린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거니까 차변의 자본금, 그리고 자본금이란 계정 과목의 금액은 무조건 액면가. 그럼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니까 100만원. 그럼 100만원 감소시키기 위해서 내가 돈을 준 거는 시장에 형성된 가격인 80만원 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차 증자니까 이것저것 볼 것 없이 20만원을 감자 차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 회사가 2차 감자를 해요. 1,000주를 시가 1,100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럼 감자를 하다라고 하면 무조건 대변의 자본금, 이 금액은 무조건 액면가, 그리고 대변에 나는 돈을 줄 건데 110만원을 주고 구입했겠죠. 자, 그럼 이제 차이 나는 10만원 손해봤는데 이걸 감자 차손이다라고 10만원을 처리를 하면 우리는 자본금 감자를 감소를 200만원 하면서 190만원 썼잖아요. 그러면 10만원 이익이라고 있어야 되지, 또 20만원 이익 10만원 손해다라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얘 둘이는 왜 계속 같이 쓰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하냐면, 얘 둘 다 성격이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 장부에 있을 거예요. 내가 안 없애면. 내년에 가도 있고 내년에 가도 있고, 이 우리 회사가 10년이면 10년 동안 쌓이는 게 계속 쌓여가는 이상한 기형적인 형상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조건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고, 얘는 자본금 100만원, 현금으로 110만원을 줬다면 우리는 차변에 이렇게 손해봤을 때 이익 본 게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확인해서 이익 본 게 있으면 차변에 감자 차익이다 10만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원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랑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감자 차익, 감자 차손. 그래서 원리는 똑같은 거죠. 자, 그럼 3차 감자를 한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1,300원. 자, 그럼 우리는 감자를 하면 차변에 자본금, 그리고 얘는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리고 대변에 우리는 돈 주는데 130만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30만 원 줬는데 100만 원의 자본금이 감소됐으니까 30만 원 손해 본 거죠. 그럼 우리는 감자 차익이 있는지 보는데 20만 원 있었던 거 10만 원 줄였으니까 10만 원만 남아 있겠죠. 그럼 감자 차익 10만 원을 먼저 끌어쓰고, 그럼 나머지 20만 원은 감자 차손이다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감자 때도 감자 차익 감자 차손의 우선 상계라는 거예요. 자, 더 안 해도 원리 이해가시죠? 자, 그럼 세 번째 자기 주식 가지고 볼게요. 자, 우리가 시장에 떠돌아다니는 우리 회사의 자기 주식을 1000주를 취득을 해요. 액면가가 1000원이고 시가가 1200원이에요. 자, 그럼 나는 대변에 돈을 주고 얘를 취득하면서 자기 주식이다라고 썼어요. 그럼 나는 액면가에 얘를 살 수 있나요? 일단 분개하면서 자기 주식이라 쓰는 순간 액면가는 나하고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자본금 사채만 액면가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는 돈은 시가를 주고 살 건데 그럼 사오면서 20만 원 손해봤다고 쓰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120만 원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1000주 중에서 500주를 처분을 해요. 500주를 처분하는데, 자, 처분가가 그냥 한 주당 얘는 그냥 1000원에 판다고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우리는 처분을 하게 되면 장부에 있는 기록을 지워야 되죠. 그럼 자기 주식은 지금 사왔을 때에 1200원에 1000주를 샀는데 절반인 500주면 500주 1200원 하면 60만 원이죠. 한 주당 1200원짜리 샀었는데 절반 500주면 60만 원이죠.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도 되고, 장부에 120 적혀 있죠. 절반 팔았잖아. 그럼 절반인 60만 원이 지운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절반 판 만큼 지우는 거예요. 얘는 팔았다고 그러면 그냥 장부에 있던 거 지우는 거 단기매매 증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대변에 자기 주식 60만 원을 지워주고, 자, 그리고 돈을 받는데 우리는 지금 주당 1000원에 판 거예요. 그럼 50만 원을 받았죠. 그럼 차이 나는 이 10만 원을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다라고 처리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회사는 마저 500주를 전부 다 처분을 하는데, 자, 한 주당 1600원에 얘를 판 거예요. 자, 그럼 대변에 우리는 자기 주식을 팔았으니까 지워야 되는데, 그럼 지울 때 내 장부에는 지금 이제 자기 주식이 6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것밖에 안 남아 있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 60만 원을 지워주고 차변에 돈을 받을 건데
내가 받은 돈은 지금 80만 원을 받았죠. 그럼 20만 원 이익이네.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지. 자, 우리는 자기 주식을 얼마에 샀죠? 120. 근데 이거 전부 다 팔고 얼마 받았죠? 50만 원, 80만 원, 130 받았죠? 그러면 10만 원 이익이라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주식 사서 파는데 쪼개 팔면서 얼마 이익, 얼마 손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내가 샀다가 천주 샀다가 천주 팔면 다 팔고 나서 얼마 이익이니? 그러면 10만 원 이익이야 라고 말해야지. 나 10만 원 손해 보고 20만 원 이익 봤어. 이 무슨 말이야? 친구들이 나한테 웃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여기에 그럼 손해 본 게 있었잖아. 지금 20만 원 이익인데 손해 본 걸 먼저 우선 상기할 거예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10만 원 있는 거를 먼저 지우고 10만 원은 이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다라고 해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과거 거 지운 거예요. 반대쪽에 쓰면 지워지니까.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이제 남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자기 주식의 또 우선 상계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자본의 우선 상계라고 표현했는지 이제 그 표현 이해가시죠? 근데 이걸 위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이익 본 게 이익 봤다면 손해 본 게 있는지, 손해 봤다면 이익 본 게 있는지 그거 어떻게 하냐면 장부를 조회해야 돼요. 아니면 문제에서 알려주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가 시험 이제 내일이면 우린 즐거운 금요일을 보낼 수 있게 컴퓨터를 할 건데, 그러면 이때 우리는 자본 장부를 조회해야 되는 거래들이 있어요. 장부 조회해야 되는 거래가 첫 번째가 우리 대손 발생을 하면 그러면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 공부한 거잖아. 그죠? 다음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확인해야 돼요. 다음 자본 거래가 발생을 하면 그러면 자본 우선 상계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반대되는 계정들 잔액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게 생기게 되면 우리는 이제 장부의 잔액을 조회할 거고, 문제에서 알려주면 좋고 안 알려주면 그냥 내가 알아서 가서 봐야 되는 거지. 아무 말도 없이 답이 이렇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라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알려주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인 거예요. 문제에서 심지어는 잔액을 안 알려주고 장부 조회하라고 글을 적어주는 친절한 출제위원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지금 자본 우선 상계를 본 거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주식을 발행했잖아. 그럼 주식 사는 사람들은 왜 주식을 사는 거라 그랬죠? 배당 받으려고 사는 거라 그랬잖아. 그죠? 주식의 가치 차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배당 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이번 달에 좀 안 사셨어요? 지금 샀어야죠. 왜냐면 은행 이자는 바닥 쳤기 때문에 은행 예금하시는 분들은 배당 가능한 주 찾아가지고 많이 흘러다녔죠.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만 안 내리고 배당만 받으려고 내년에. 그럼 내년 그 배당 받고 나면 내년 6월쯤 되면 가격 회복하니까 그럼 본전에 팔면 배당 받는 게 이자보다 크죠. 자, 지금 제가 왜 그 이야기 했냐면 이제 그럼 우리 회사가 배당해야 되잖아. 그래서 배당하기 위한 회계 처리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배당하기 위해서 주주총회를 할 건데, 자, 주주총회 하는 날을 뭐라고 하냐면 결의일이라고 해요. 이 날이 같은 말, 이 날을 주주총회를 하는 날이고, 다른 말로 처분 확정일이라고 표현돼요. 한마디로 배당을 해주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배당이라는 걸 할 건데, 자, 우리는 배당을 말이 위에 있네. 이게 배당 가능 이익이라 그랬죠. 이익잉여금 가지고 배당할 거라 그랬잖아. 근데 우리 장부에 2월 이익잉여금이라 적혀 있는 이 계정 과목으로 우리는 배당할 거예요. 그럼 얘가 자본이니까 대변에 있는 걸 배당하는 만큼 얘를 줄여가면서 주주들한테 돈 줄 거라는 거예요. 대변에. 그럼 우리는 배당하는 만큼 우리는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배당하는 만큼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자, 현금 배당을 현금 배당을 하면, 자, 주주총회 하는 날 현금 배당할 수 있을까요? 현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주주총회 하는 날 현금을 준다 그러면 아수라장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배당금 지급 통지서 나눠줬는데, 지금은 증권구자로 언제까지 쏴주겠습니다. 땅땅 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배당하는 날에는, 배당 실시하는 날에는 지금 오늘 돈을 못 주기 때문에 계정 과목을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오늘 배당하겠다고 하면서 이익잉여금을 줄여가면서 쓸 건데, 그런데 지금 자본까지 줄여가면서 배당했다고 장부에 썼는데 돈을 아직 안 줬죠. 그래서 얘 성격은 부채 성격이에요. 부채. 자, 그럼 자, 우리 현금 배당 100만 원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면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또 주식 배당 1000주 하기로 했다라고 볼게요. 그럼 주식 배당을 하면, 주식 배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주식을 발행해 주는 거예요. 주식 배당은. 그럼 주식을 발행해 줄 거면 오늘 지금 현금도 못 나눠줬는데 주권 인쇄해가지고 등록하고 어떻게 줘? 그죠? 그래서 나중에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계정 과목을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리고 주식 발행해서 줄 거니까, 주식 발행하면 어차피 자본금 들어가니까 인명가겠죠. 그래서 인명가로 쓰게 될 건데, 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 여러분의 눈썰미를 한번 테스트해 보면 이거 본 적 있어요? 언제 봤을까? 자, 오늘 처음 봤는데 언제 봤다고 기억이 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내가 눈썰미가 좀 좋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우리 여기서 봤던 얘예요. 정말 기억하면 눈썰미가 엄청 좋겠죠? 자본조정에서 봤던 애예요. 자본조정에서 봤었다는 기억이 나셨다면 본인도 몰랐던 엄청난 눈썰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자본인 거예요. 주식 발행하기 전까지 두고 있는, 임시적으로 두고 있는 자본금 되기 전. 그래서 얘는 자본 중에 자본 조정 항목이에요. 그럼 1000주 하겠다 그러면 액면가 1000원짜리라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대로 이제 우리 주주총회를 끝나겠습니다 라고 해서 땅땅땅 의결하고 나면, 그럼 또다시 좀 왔다 갔다 해서 정신 없으실 것 같은데 다시 가보면 이거 이제 법이 너 무조건 적립하라고 하는 이익준비금이란 계정 과목이 있죠. 이 이익준비금은 우리는
자본금의 2분의 1 도달할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럼 금전 배당에 최소 10% 적립을 해야 되니까 아무 말 없으면 최소 적립인 거예요. 그럼 금전 배당이 현금 배당이잖아. 그럼 현금 배당이 방금 100만 원 했죠? 현금 배당 100만 원 했죠? 그러면 이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는 총 현금 배당, 주식 배당, 법정 적립금 적립하는 이 210만 원을 어디서 끌어오냐면 이 2월 이익잉여금에서. 그래서 210만 원이다. 이렇게 얘가 줄어드는 거예요. 배당하는 만큼 우리는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을 제가 배당 가능 이익이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끝났어요. 다 끝나요. 이제 배당 결의만 했으면 이걸로 끝내면 안 될 거잖아. 배당 실시해야 될 거잖아. 주주총회대로 실시해서 주는 것만 쓰면 이제 자본도 끝이에요. 자, 그럼 우리 현금 배당을 실시를 하면, 현금 배당 실시한다는 건 돈 준다는 이야기죠. 배당에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럼 대변에 현금이라는 돈이 나갈 거고, 근데 차변엔 이제 우리 과거에 부채로 적어뒀던 미지급 배당금 지워줘야지.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줄 거고. 또 주식 배당을 실시를 하면, 자, 주식 배당 실시하면 우리는 주식을 발행해서 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주식 발행하면 뭐 이것저것 볼 것 없어요.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로 쓰고, 그리고 이 돈은 지금 우리 결의일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처리해뒀죠. 그럼 이제 얘 배당해줬으니까 미교부 주식 배당금, 얘를 자본이니까 반대쪽에 써서 지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우리 시험에서 회계 1급 세무 2급에 결의일날 회계 처리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결의한 대로 배당 실시한 게 나와요. 그러면 현금 배당할 때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 주식 배당할 때에 미교부 주식 배당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 근데 친절한 출제위원은 며칠날 결의한 대로 배당 실시했다고 나오면 그날짜 찾아가면 이 분기가 들어가 있는데,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이 계정 과목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스마트 해가지고 봐도, 자, 전에 우리가 입력했던 건데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 있죠? 얘 본 적 있죠? 얘 클릭해 보면 아래에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이다. 주식 배당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다. 계정 과목 보이죠? 근데 난 정기가 싫어. 그러면 단기 거 눌러도, 단기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 눌러도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 주식 배당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 친절하게 잘 적혀 있죠. 그래서 만약에 계정 과목이 생각 안 나면 여기 와서 봐도 돼요. 왜냐면 실무 버전에서는 여기 배당 뭐 100만 원씩 하기로 했으면 100만 원 100만 원 써서 전표 추가하면 저 분괴해 줘요. 예. 그래서 분괴를 해 주기 때문에 지금 이 분괴를 원래 실무 버전에서는 컴퓨터가 해줄 거라서 저기다 쓰는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 때는 그런 기능은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분괴를 위해서 이 계정 과목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나중에 문제 풀면서도 제가 모르겠으면 여기에 가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건데, 이상하게 얘는 기억을 잘해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인지가 잘 되는지, 주식 배당
하면 계정 과목 뭐죠? 하면 잘 생각하시더라고. 근데 미지급 배당금은 갸우뚱 많이 하세요. 근데 또 얘는 붙인 걸 잘 아는데 얘가 자본 조정이라는 것도 잘 까먹어요. 성격에는 자본이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힘든 여정은 끝났고, 자, 이제 저와 같이 남은 시간 동안 계정 과목 구경할 거예요. 계정 과목 구경. 자, 그래서 이제 교재 우리 78페이지로 가서 내일 분개해야 되니까 계정 과목 알아야 분개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계정 과목을 볼 건데, 자, 먼저 수익이 있는데 수익은 영업 수익이 있고 영업 외 수익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영업 수익은 우리 전산에서는 400번대의 초반을 쓰고 영업 외 수익은 900번대의 초반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영업 수익은 단순하게 무슨 매출이에요. 일반적으로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이 영업 수익이에요. 영업 수익은 좀 생각할 만하죠. 그죠? 자, 그럼 영업 수익은 우리는 매출이라는 걸 아니까, 자, 우리 교재 보면 매출액인데 이 매출액은 항상 우리 아래 표부터 네오박스부터 볼게요. 매출액은 항상 순매출액을 매출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매출액이라고 말하는 건, 순자는 뺄 거 있으면 다 빼고 더할 거는 다 더해주는 게 매출이에요. 그럼 총 매출액에서, 자, 우리 재고자산 할 때 제가 얘 같이 했었었죠. 매출까지 환입 반품받거나 애누리 하자가 있어 깎아주거나 할인 약정이나 조기 회수에 의해서 깎아준 것들 뺀 금액이 매출액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썼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총이익이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 매출액이라는 말한 그 매출액은 애누리와 할인이나 환입을 뺀 금액을 매출액이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빼기 전이 아니고 뺀 후의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출액은. 자, 이게 영업수익이니까 얘는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영업 외 수익 계정 과목이 있는데, 자, 우리 영업 외 수익 계정 과목은 우리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좀 빨리 쉴게요. 쉬었다 합시다.